목 디스크가 생기면 이 척수신경을 누르면서 사지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심각하고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목 디스크 자가진단법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정말 쉽게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인사이드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학과 전문의 권준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변하다 보니까 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요, 이 목 디스크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가 2021년에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양상이라고 하니까 그 증가폭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20, 30대 분들을 위주로 목 디스크 때문에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는 바로 이 자세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커브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목에 걸리는 하중이 한 5k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거북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려 20kg, 한 4배의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20kg 정도 덤벨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무겁거든요. 근데 목은요, 허리랑은 다르게 이 목 주위를 보호해주는 구조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렇게 20kg의 하중이 실리면은 바로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요, 이 목의 경우는 자세를 잘만 교정하면 통증이 생겨도 허리에 비해서 통증 회복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자세 교정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위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 통증입니다. 이 뒷목 통증뿐만 아니라 이 어깨 축지나 이 견갑골 쪽으로도 통증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상부 경추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통이라든지 안구통도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만약 이 디스크가 신경뿌리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주로 한쪽으로 이 어깨, 팔, 그 다음에 손 쪽으로 따라서 저리거나 아니면 손끝이 저린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2가지가 메인 증상인데요. 둘 중에 하나로만 발현을 하는 경우도 꽤 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 통증은 없는데 팔저림 증상으로 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목이나 어깨 축지 쪽으로만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꼭 목 통증,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을 얻고 결국 영구 후유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척수증이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마이올로패시라는 건데, 이게 디스크가 정말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의 가장 굵은 척수신경을 누르면서 사지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물론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정말 심각하고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외상,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로 디스크가 터져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평소에 목 디스크를 경미하게 가지고 있다가 점점 악화돼서 결국 이런 척수증으로 이어지고 마비 증상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신다고 하면 꼭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 통증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를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의 호전이 전혀 없는 경우, 또 2번째는 이 목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있겠고요. 3번째는 팔이나 손 쪽으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뭔가 무거운 거나 물건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히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목 디스크 자가진단법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정말 쉽게 이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펄링 테스트예요. 이거는 목을 이렇게 젖히고 나서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을 때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깨 쪽지나 팔 쪽으로 저림 증상이 악화가 된다, 아니면은 없던 저림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양성이 됩니다. 이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압박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깨 벌림 검사라는 건데요, 이거는 통증을 호소하는 이 부위의 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올렸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림이라든지 이 팔의 통증이 좀 좋아지거나 하면은 이거를 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은 아까 앞에 거랑은 반대로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 꼭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목 디스크 재활 운동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 신전 운동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뒤에 있는 날개뼈를 서로 모아주면서 팔을 뒤로 쭉 뻗치면서 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한 10초 정도를 유지하고요. 유지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참으면서 날개뼈랑 어깨를 뒤로 쭉 젖혀주면서 고개를 젖혀주세요. 네, 이 동작을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입니다. 흉쇄유돌근은요, 이 귀 밑에서 이 쇄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인데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짧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손을 축 늘어 놓으시고요, 이 왼쪽 손으로 오른쪽 쇄골을 이렇게 잡아서 안정화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이 왼쪽으로 젖힌 다음에 오른쪽 위를 보도록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쭉 당기면 이 흉쇄유돌근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상태로 10초를 버팁니다. 네, 바로 하시고요. 이 자세를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앞에 두 가지 동작은 주로 목 주위에 있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트레칭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 등척성 운동입니다. 이 목 등척성 운동은 사방으로 진행을 할 건데 할 때마다 10초씩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을 머리 뒤에 놔두고 이 머리를 뒤로 밀면서 손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목 뒤에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이 상태로 10초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옆을 할 건데요. 오른쪽 볼게요. 손을 오른쪽 귀에다가 닿으시고요. 얼굴을 손으로 밀면서 손도 얼굴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목 근육이 강화가 되겠죠? 이번에는 앞쪽도 하는 겁니다. 앞쪽은 이마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고요. 손을 뒤로 밀면서 얼굴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10초간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운동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운동이든 통증이 악화되는 동작은 도움이 전혀 되질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목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고요. 목 뒤에 있는 부분이 항상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면 좋은데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깨 축지 마사지 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밖에도 꼭 풀어줘야 되는 이 3가지 근육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쇄유돌근인데요. 대부분 이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 흉쇄유돌근이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흉쇄유돌근이 잘 보인다 그랬죠? 이 부분을 이 엄지와 검지로 약간 꼬집어 뜯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져 있거든요. 본인이 가장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 위쪽 부분이 많이 뭉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집중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각근입니다. 흉쇄유돌근 옆쪽으로 지나가는 얇은 근육이거든요. 거북목이 있으면 이 해당 근육이 짧아져 있기도 하고, 특히 사각근 밑으로는 팔로 가는 정말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각근을 풀어주면 저림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손가락 3개로 일단 흉쇄유돌근을 파악한 다음에 그 뒤로 지그시 눌러주시면요, 찡하거나 팔이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각근이 뭉쳐서 여기가 찡하거나 아니면 좀 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손가락 3개를 사각근 위에 올려놨잖아요. 이 상태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돌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돌렸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 사각근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두하근입니다. 후두하근은 이 두개골 뒤쪽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두개골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다 보면 딱딱한 부분을 지나서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가장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통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아마 100% 압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돌돌돌돌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 디스크와 거북목은 일종의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정상적인 경추는요, C자 커브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면은 이 커브가 사라지면서 또 일자목이 되고요. 일자목이 더 심해지면 전체적인 얼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거북목이 되고, 거북목 자세가 결국 목 디스크를 잘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야 이 목 디스크로의 진행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거북목인지를 알기 쉬운 방법은 거울의 옆으로 서가지고 제 자세를 보는 거예요. 보통 바른 자세에서는 귀하고 어깨선이 일자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북목이 있다 그러면은 귀선이 어깨선보다 훨씬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북목이구나 생각하고 항상 귀와 어깨선이 일자가 되도록 거울을 보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요, 바로 이 벽에 기대서 서 있는 동작을 하는 건데요. 벽에 뒤통수랑 등을 딱 붙이고 서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귀랑 어깨선이 일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로 한 1분 정도 서 있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접 서보면 알겠지만 1분 정도 뒤통수랑 등 쪽을 붙이고 서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그게 더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수시로 벽에 가서 이렇게 등과 뒤통수를 대고 서 있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 디스크는 자세로 시작해서 자세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자세만 잘 교정을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생활 습관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인데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드니까 하게 된다면은 특히 이 눈높이까지 올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목 뒤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한답시고 목을 이렇게 숙여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목 디스크에 더 안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서가지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나 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목을 굽히는 동작이 포함된 모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나 군대 같은 데서도 체력 측정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윗몸 일으키기가 목뿐만 아니라 이 허리도 과하게 굽히게 되면서 목과 허리 디스크를 동시다발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별로 권고를 드리지 않고요. 복근 운동 중에 이 윗몸 일으키기 말고도 다양한 여러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바꿔서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통증이 악화되고 만성화되어 가지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방치하거나 초기에 제대로 통증을 잡지 못하면 이 뇌가 통증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불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운동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진료실에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 플랜을 세우게 되는데요. 근데 꽤 적지 않은 빈도에서 다른 원인으로 엉덩이나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상근은 근육 이름인데요. 이게 엉덩이 깊숙이 지나가는 근육이에요. 이상근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밑으로 다리로 지나가는 엄청 큰 신경, 우리가 궁둥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이상근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변성을 일으키거나 또 염증을 발생시켜서 증상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상근 증후군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젊을 때 가지고 있는 건강한 근육은 탄성도 있고 혈액 공급도 잘 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퇴화하고 섬유화되고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또 근육이 굳게 되면은 이 충격 흡수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충격이나 무리한 활동에도 쉽게 신경을 눌러서 해당 증상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할 때는 여러 이학적 검사, 신체 검사라고 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MRI나 근전도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근 증후군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상근 증후군은 나이가 들수록 진단이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이 허리 디스크하고 또 이상근 증후군 둘 다 동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진단이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다리 저림 증상으로 다른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이 허리 디스크에 준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받았더니 좀 통증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에서 이상근 증후군에 준해서 주사 치료나 여러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시행하고 꽤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때 허리에 준한 치료를 하고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꼭 이상근 쪽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보통 이상근의 물리적인 충격,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를 찍거나 낙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해당 근육에 혈종이나 부종 같은 게 생긴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이상근이 손상된 이후에 일정한 시간 텀을 두고 이런 흉터 조직이 발생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자세라든지 또 무리한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과하게 사용을 했을 때 이 근육이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이런 증후군의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다리 저림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통증이 악화되고 만성화되어 가지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통증을 방치하거나 이렇게 초기에 제대로 통증을 잡지 못하면 이 뇌가 통증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쪽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해당 증상들이 더 악화되거나 만성화되어서 치료를 결국 못하고 불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인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장시간 신경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눌린 신경 부분도 변성이 되면서 추후에 뭐 발목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 영구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 이름은 페어 테스트입니다. 이건 침대 같은 약간 난간이 있는 데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할 다리가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면 되고요. 밑에 쪽 다리는 펴주세요. 이 상태로 난간 끝에 가셔가지고 고관절을 60도 정도 굽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목이 무릎 뒤쪽에 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 상태로 이 무릎을 아래쪽으로 최대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이 고관절, 굴곡, 내전, 내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한 20에서 30초 정도를 버텼을 때 혹시 기존에 있던 다리 저림 증상이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운동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근을 마사지를 해서 풀어줄 건데요. 집에 이런 폼롤러나 폼롤러가 없으면 야구공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공을 이용해서 이 깊숙이 있는 이상근을 풀어줄 거고요.
되고요. 이상근의 위치는 너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엉덩이 쪽을 보면 엉덩이를 이렇게 정 가운데에서 살짝 위쪽 깊숙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상근을 푼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폼롤러를 대시고요. 이 반대쪽 발은 쭉 펴주시고 풀어줄 이상근 쪽 다리를 이렇게 4자 다리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이렇게 길게 뻗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엉덩이의 살짝 가운데에서 윗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쪽 부분을 이렇게 폼롤러를 대주시면요, 뭔가 압통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엄청나게 욱신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5초에서 6초 정도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살짝 부위로 옮겨보세요. 부위로 옮기면 또 다른 압통점이 있을 거예요. 고기를 또 지그시 한 5에서 6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총 60초 정도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마다 이 압통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폼롤러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해당 부위를 찾아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겨4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폼롤러로 충분히 이상근을 마사지해서 풀어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 스트레칭으로 늘려줄 건데요. 이렇게 바로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줄 이상근을 왼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무릎을 한 90도 정도 굽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줄 이상근 쪽 다리를 이 오른쪽 위에다가 이 4자 모양이 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누워서요, 괜찮은 쪽 다리를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면 이 왼쪽에 있는 엉덩이 부분이 쭉 당겨지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상태로 한 30초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근 강화 운동입니다. 여태 어떻게 했죠? 마사지로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줬죠. 이제는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상근은 기본적으로 이 다리를 외회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외회전이라는 건 바깥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동작으로 근력을 강화시켜주면 되는데요. 일단 그 이상근이 문제가 있는 쪽은 오른쪽이라고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근력 강화를 시켜줄 다리를 위쪽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요, 고관절과 무릎을 굽힌 상태로 고관절이 막 뒤틀리지 않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리를 쭉 벌려주세요. 벌려주시면 여기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상태로 한 3초 정도 버티고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벌린 채로 엉덩이가 뻐근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 상태로 3초, 하나, 둘, 셋, 다시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내리고. 이거를 총 한 15번 정도를 한 3세트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운동법은 사실 통증 여부랑 상관없이 현대사회에서 오랜 좌식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하면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많이 앉아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다리 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저 운동을 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2가지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꼬기랑 양반다리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동작을 하게 되면 이상근이 과도하게 경직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팔자걸음인데요. 팔자걸음은 주로 엉덩이 근육이 약한 경우에 다리축이 바깥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걷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팔자걸음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엉덩이 깊숙이 있는 이상근이 과하게 수축을 하고 짧아지게 되면서 이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도 항상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